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이신 이문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내려오고 세팅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덥진 않으시죠? 네. 더워요. 아, 더워요. 마음을 시원하게 가시시면 돼요. 마음을 시원하게. 네, 저는 저희 없어요. 오늘 자료가 없어서. 저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적어놔도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까먹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순간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딱 눌러서 딱 내려오면 문이 열립니다. 그죠? 제 이름이 이문희. 딱 하면 문이 닫힙니다. 제 이름입니다. 희입니다. 아,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처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강의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듣는다라는 얘기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나요? 더불어 민주당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일단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하늘이었습니다. 보셨나요? 네. 어제까지 정말 그 태풍의 영향권 내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습하죠? 더운 건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초등학교를 한 군데 갔다가 그거와 또 상반되게 가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코스모스가 9월에 피는 게 아니고 드디어 7월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가을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11시 15분에 찍은 겁니다. 날씨가 미쳤네. 아, 미쳤습니까? 5월에도 피고 또한 10월 11월 되면 개나리도 피고요. 우리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그걸 보고 되게 우리가 신기하고 기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나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개나리에게. 걔는 잘못이 없는데 단지 그 이전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함에서 자기가 이렇게 꽃이 핀 건데, 저도 이렇게 방금 미친 개나리라고 하듯이 주변 사람들 하면 야 미친 개나리 폈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쓰진 않아요. 이게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이제 오늘 장애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운다라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꼭 얻어가셨으면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 저도 기분 좋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화장실에 있어요. 아까 잠깐 조금 일찍 왔거든요. 제가 1시간 20분쯤에 와서 화장실에서 이닫다가 잠깐 봤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니체라는 분, 뭐 잘은 몰라도 뭐 친분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죠?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계신 의원님들의 가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뒤에 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주변에 있지 않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아까 조금 일찍 와서 검색을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치는 이기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이 승부를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안 된다. 당장은 여론이 전부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숫자가 아니라 대의 명분이다. 그게 있기에 우리가 민주화도 한 것이고 안 된다고 했던 6월 항쟁도 성공했고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정치는 당장의 승부를 초월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긴 어록 중에 하나로 나중에 제가 쭉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이 저는 지금은 사회복지사고요. 이제 국가인권예비촉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인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때론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도 하죠. 그런데 그런 한 사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한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 미쳐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죠.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혹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한번 좀 뭐 저한테 안 들려주셔도 되니까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막 이런 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냥 약간 머리를 식힌다는 의미에서 답은 저 세 개 안에 있습니다. 저 버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A 같다. 참고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맞춥니다. 아 진짜예요. 초등학생한테 가잖아요. 15초 만에 다 맞춥니다. 1분 A 같다. 한 분. 자 B 같다. 두 분, 세 분, 네 분. B 같다. 네 분. 저걸 왜 안 와? 알 수 없다. 막하다. 나머지 막하다. 그죠? A 같다라고 하는 거 왜 A 같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막, 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네. 답은 맞지만, 정의가 약간 틀렸죠. 풀어가는 과정이. 답은 A입니다, A. 왜 그럴까요? 답은 A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A가 아니니까. 사랑합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버스는 어디서 바라본 걸까요? 맞죠? 이 버스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라본 거예요. 도로 건너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타고 내리는 앞문과 뒷문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 방향이 A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도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들. 그죠? 우리 아까 이게 인권위원회 직원분 보셨죠, 선생님? 이렇게 막 준비해 주시고 가신 분. 박대현 선생님인데, 이거는 그 박대현 선생님의 7살짜리 아들이 저 박대현 선생님한테 했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7살짜리 애가 발견한 거다. 지금 이게 우리가 소화전에 보면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소화전에 양쪽에 있어서 되게 불편해요. 양쪽을 다 봐야 돼서. 소화전에 있는 건데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그거를 7살짜리 아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4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불이 났는데. 네. 오! 불이 났는데 호스를 랩을 잠가야 되는데 연다. 아닙니다. 설명은 그림은 3개. 네? 그림 3개갖고 설명이 다 안 된다. 설명은 4개인데, 야, 설명은 4개인데 그림이 3개밖에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밸브 위치가 우리는 너무 많은 풍파를 겪어왔어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힌트를 드리면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가 없어요. 코가 낮은 분이겠죠, 그죠? 밸브의 위치가 아니, 사람에 있다. 사람에 있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돼야 되잖아. 아, 사람이 두 사람이 돼야 된다. 아, 설마 그런 거 갖고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떻을 것 같아요? 미치겠죠. 심정이 나는 미칠 것 같아. 왜? 우리 집이 불타고 있으니까. 사람이 웃고 있어. 그렇죠. 불 꺼는 소방관이 웃고 있어요. 속에 천불 날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막 소방관이 웃으면서 불다 막 불 끈다면. 다음 주 되면 인권 감수성에 대한 얘기들을 배우실 거예요. 이 감수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어떤 현상 혹은 사건 혹은 사람, 주로 사람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 7살짜리 애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얼굴이 어때요? 심각한 거죠. 심각해야죠. 이렇게 적어도 얘네들 얼굴이 이렇게 심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해야죠. 불났는데 사회에 보면 저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 거죠. 계속 막 요즘은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에 볼모아있던 문제들이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터지니까 아시아나 터지고 막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네. 강사님 죄송한데 아까 그 문제점 그 부분이 됐습니까? 새 화면 나오고 있는 부분. 네네. 그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밸브 그러니까 호스 불을 끈다 했는데 장갑을 끼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장갑 없는 손이 밸브를 여는 이 부분이 보입니다. 죄송 제가 이제 그걸 전달해 드리려고 네. 그걸 전달해 드리려고 뭐 제가 한 3가지 주제로 인권 교육을 받는 걸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작 동료를 딱 듣고 약간 생각을 해보면 아동 인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3년인가 4년 전에 이걸 듣고 소름 막 돋고요. 집에 가서 우리 애들 안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면서도 부모라는 사람으로서 자식들을 왜 대하는 평균적인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다 해서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시인데 바꿔놓은 거예요. 외국이라 만나서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구겨 말아줘 꼭 그래야 돼 외국이라 만나서 싫단 말이야 왜 그게 다 반말았어?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구겨 말아줘 꼭 그래야 돼 이게 뭐예요? 애가 어른들한테 나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국에다 반말았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음부터 국에 반말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말아줘.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의 인간, 하나의 사람, 한 개체로 사실은 크게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미성숙한 내가 보호해야 될 존재 그리고 나의 부속물 좀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사람인데 단지 나이가 어릴 뿐이고 그래서 물론 어른들의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긴 하나 그거는 이제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아동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을 좋아해서 국에 반말하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도 좋아하겠지 하고 몇 번 국에 밥을 말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 국수 할 건데 국수 먹을 사람 하면 우리 딸은 무조건 국수 먹는다. 저하고 똑같아서 면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밥 먹겠대요. 그럼 따로 해줍니다.
우리 애들은 자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조금 귀찮으면 되니까. 자매 얘기를 좀 나눠보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장애하면 혹은 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편하시겠다. 아, 불편하겠다. 네. 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네. 힘들게 살아요. 아, 가까운 사람에게 좀 힘들게 하겠다. 네, 또 너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남인데 그죠? 네. 남의 일이 아니다. 다음에 일이다. 남의 일이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아,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어떤 러시아 영화, 깽단 영화 중에 네. 깽단인데 장애인 가족이나 누가 태어나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줬다. 그 친구를 깽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기들을 네. 진짜 정성껏 감싸고 키우더라고요. 주위에서 다 돌봐줘야겠다.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이 장애와 관련된 주제를 가면 그게 유치원생이 됐든 이렇게 성인이 됐든 뭐 청소년이 됐든 무조건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만약에 100개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95개는 다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오늘 제가 장애인권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잘 한번 제가 뭐 개개인의 삶을 다 모르지만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혹시 나는 살면서 장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 맞은 적이 있다. 진짜 나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물으면 별로 없어요. 왜? 보통의 사람들은 장애인하고 별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계로 장애인 260만 명, 전 인구의 6%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벌써 1992년도에 벌써 30년 전이죠. 20년 전입니까? 1992년 20몇 년 전이네요. 1992년에 전 세계에 공표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장애 인구는 그 나라 인구의 15%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6%.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동안 다른 국가들은 장애 인구 수가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WHO에서 공표하는 장애 범위 둘러본다면 그 정도 숫자가 될 거예요. 한 15% 정도. 근데 우리는 범주가 매우 좁죠.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죠. 이 나라는 벌써 제가 정확한 날짜가 연도가 2000년도 중반인가? 그때 통계치로 보면 그 당시 23%였습니다. 장애 인구가 23%. 그러면 3%대도 5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라고 하는 범주를 굉장히 넓게 본 거죠.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 나라에는 사회적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그쪽 나라에 가면 저는 그 나라에서 장애인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말 겨우 하고 삽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스웨덴어도 할 줄 모릅니다. 그 나라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저한테 묻겠죠. 뭐라 물어요. 그럼 제가 그걸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저는 그 순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뭐 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투리로 뭐라카노! 라고 했습니다. 그 뭐라카노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 이외에 다른 요소들로 발생된 거죠. 이걸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이 되게 장애 개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 왜 우리나라에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팔이 하나 없어요. 무조건 장애인이에요. 이런 개념이죠.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잠시 뒤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해결을 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해결을 함에 있어서 만일에 하지 못하는 게 온전히 나의 문제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거기 공항에서 3개월 동안 주치고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하든 스웨덴 공부를 해야 돼.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회적 개념으로 바라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뭘로 끝나죠? 그렇죠. 통역사 없는 끝나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통역사가 옴으로써 외부 환경이 바뀜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는 제가 뒤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대답한 것들 가지고 사전을 찾으면 이런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놓은 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는 장애의 개념이 가장 사회적 정의에 가깝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의학적인 개념입니다. 의학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2006년도에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약들은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사회에서 얼굴 내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장애인 권리 협약도 가입하지 않는 저런 나라라는 취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서 그 대표적인 성과로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해놓으면 처음에 3년을 제외하고 그 다음 3년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유엔에 보고서를 해야 돼요. 보고서 이렇게 막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니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막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서를 영어로 적겠죠. 열심히 샬라샬라 적어서 보냅니다. 2014년도에 1차 보고서를 보냈는데 답이 날라왔어요. 유엔에서 지적사항이 79가지가 왔습니다. 79가지.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의 정의부터 바꿔야 된다. 여전히 의학적에 기인한 장애의 정의를 쓰고 있다. 의학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들이 분류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팔이 하나 없다. 예를 들어 팔꿈치가 여기가 이렇게 없다. 그럼 3급 여기가 없다. 2급 팔꿈치까지 없다. 1급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1급 모든 지체장애인 1급은 똑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게 현재 장애계에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 장애 등급제 폐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등급제가 내년 7월부로 폐지가 되어서 당장은 폐지는 아니더라도 뭐 개편이라고 보죠. 중점 경정으로는 아니니까. 언젠가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저는 좀 완전한 폐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 법에 의해서 장애인 저기에 포함되어야지만 장애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요 2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됩니다. 실제적으로 법을 해석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신체적, 정신적 장애입니다. 우리나라는 15가지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6가지, 내부 기관의 장애 6가지, 정신장애 3가지. 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뭐 뇌변변, 심장, 요루, 뇌전증, 그 다음에 지적, 자폐,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정신적 장애,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1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보세요. 이 지금 법의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졌지만 오랫동안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도 장애인이다. 아니다.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를 못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니다. 자, 다시 이게 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졌지만 오랫동안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인. 장애인이다? 그래도 장애인. 법에 아니다? 의해서. 그래도 장애인이다? 아니면 자, 이런 거예요.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의 한 손에 손가락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 진짜 5개입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4개면 어떻게 할까요? 장애. 장애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지만 장애인 것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사람의 한 손가락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럼 4개는? 사람마다 다르다. 육순. 4개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이죠. 예. 사람인데는 아니고 그냥 사람이죠. 예, 사람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손가락이 5개. 아, 그렇죠. 그거를 수학적인 용어를 섞으면 간단하게 평균 5개다. 예, 평균 5개. 그럼 6개는요? 사람. 그러면 6개인 사람도 있다. 손가락이 6손이에요. 6개 손가락이 아무런 문제 없이 기능을 해요. 장애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또 왜 아니에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어떤 분들은 제약을 받지 않아도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니다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개념이? 네. 장애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안 보고, 들리고 안 들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제약을. 제약이. 그러면 이 제약은 언제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인데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제외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손상 등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에 있어야 감각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인 쫙 있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그 제약이라는 사항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그 원인을 2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태도. 2번째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다 보이는 건 다 보입니다. 네, 보세요, 꼭. 몇 10초짜리. 저분은 우리나라 장애 유형으로 치면 뇌변변 장애입니다. 뇌변변 장애 중에 뇌성마비에 의한 장애. 저분 연극 배우, 실제 연극 배우예요. 장애를 연기하는 연극 배우가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극 배우입니다. 저럴 수 있어요, 그죠? 문주 어디 갔다 오는구나. 사진 누가 도와줄게. 마지막 시간에 어디 가셨어? 마지막에 추웠지? 민우야 요새 어디 있어? 왜 거기 갔어? 민우야 왜 나와? 아, 우리 아줌마 오늘 기분 좋습니다. 그죠? 아, 기분 좋습니다. 아래 청년 이름이 문주인가 봐요, 문주. 그죠? 유청에 사는 아줌마하고 친분이 있어요. 저 문주라는 청년의 엄마하고는 더 친분이 깊은 것 같아요. 잘 아는 사람이 다 하다고. 자, 아주머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인 거죠.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도와주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죠. 미칠 노릇인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아, 저 청년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저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청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별로 개의치 않고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문득 들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딱 봐도 한 30대 정도 보입니다. 그럼 30년 동안
저러한 비슷한 상황이 처음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다. 사람이 자꾸 당하다 보면 당연했지. 무뎌지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이 만연하는 것도 그런 데에 기인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만연하는 게. 다시 돌아가면 저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장애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제